국회 같은 데 가면요, 강당에서 뭐 기자회견을 하거나 이러면 이 강당이 굉장히 커요. 근데 기자들이 대부분 망원렌저 막 이런 거 긴 거 허용 거 보고 백통이라든가 그걸 달고 있는데 스트로브를 끼고 있어요.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 야, 기자들 되게 멍청이야. 사진 정말 모르나 봐. 강당이 엄청나게 큰데 이 끝에서 저기에서 뭐 20m 혹은 50m 희망정 50m 거기까지 망원렌저로 땡기면서 스트로브 팡팡팡팡 치는데 그 스트로브 친다고 거기까지 빛이 가냐? 되게 멍청해. 그래서 너 그랬어. 빛이 간다 그랬어. 어떻게 가냐 그러는데 가요. 자, 스트로브도 조금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스트로브는 이제 가이드 넘버라는 게 광량을 결정을 해줘요. 요즘 가장 많이 팔고 있는 게 60짜리가 나와요. 58 뭐 이러고 이러는데 60짜리인데 정확하게는 한 30밖에 안 되는데 애들이 그거를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광량을 이렇게 에너지를 전략하게끔 만들어가지고 더블까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내기까지 여기서 내가 그 이름을 얘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그냥 넘어가고 어쨌든 60이라고 그냥 가자고요. 그 사람들이 60이라고 주장을 했으니까 실제 원칙의 그 유효 방향은 아마 가이드 넘버 GN32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32는 가이드 넘버 32는 32라는 뜻이에요. 가이드 넘버라는 건 뭐냐면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GN60, GN58, 뭐 50 이런 식으로 써 있잖아요. 스트로브에. 그럼 하여간 60, 58 그러면 60이에요. 방울림 이런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 60짜리는 실제로는 엄청 센 광량입니다. 60은. 60은 뭐냐면 60m를 간다는 뜻이야. 60m를 가는데 어떻게 60m가 가냐면 조리개가 1일 때. 근데 우리 카메라에 조리개 1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조리개 1일 때 60을 가고 조리개 60일 때 1m 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조리개 60도 없어요, 우리 카메라에. 근데 조리개 32는 가끔 있어요. 조리개 32면 2m를 간다는 뜻이에요. 조리개 32면 요거를 찍는데 여기 있는 거 지금 여기를 찍는데 여기 이거 꽃 붙은 걸 찍는다고 치자고요. 가이드 넘버 60짜리 후레쉬 같으면 조리개 32에다 놓고 여기서 딱 찍으면 깨끗하게 나와요. 22에다가 찍으면 4m에서 찍으면 돼요. 4m. 자, 여기서 1 곱하기 60 그게 가이드 넘버예요. 2 곱하기 30 그게 가이드 넘버. 4 곱하기 15m인 거 되면 어떻게 된 거야? 8m네 8m. 맞나? 요즘 계속 헷갈리네. 요즘 내가 계산하는 놈이 많이 들어. 하여간 가이드 넘버라는 거는 조리개 곱하기 거리를 얘기해요. F 곱하기 M. GN이에요. 요거는 이제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GN. G는 가이드, N은 넘버를 얘기해요. 가이드 넘버. GN은 F 곱하기 M. 뭐 M 곱하기 F 마찬가지. 거리 곱하기 조리개 수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일 때 60m 간다. 조리개 2일 때 30m 간다. 즉 조리개 30일 때 2m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조리개가 가령 뭐 5.6까지 간다. 그러면 60짜리 같으면 5.6이면 10m 5.6이면 한 10m 가네요. 그죠? 10m 가는데 쫙 10m보다 훨씬 멀리 국회의원이 지금 기자회견 하고 있거든. 그 5.6 정도 열었다고 치자고요. 카메라를. 그리고 실내 사진에서 뭐 보도용 사진은 5.6 놓고 찍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뭐 작품이라면 좀 다른 생각을 해야 되지만 이거 그냥 깨끗하게 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10m 가니까 그보다 훨씬 멀리 있으니까 빛이 안 가잖아요. 10m밖에 안 가는데. 근데 감도를 하나 올리는 거야. 벽에서 200으로 올려. 20m. 감도 200일 때. 감도 400이면 400m. 아니 맞나? 20m, 40m, 40m. 40m.
그럼 감도 800 정도면 아무리 넓은 광장이라도 저기까지 이론상으로. 감도가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보도용 사진은 그렇게까지 저화질로 찍을 필요가 없어요. 저감도로 찍을 필요는 없어요. 400이라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신문이나 혹은 인터넷에 올리는 거 전혀 관계없습니다. 저도 이번에 실내 사진 이거 찍을 때 800 정도 쓰려고 그러거든요. 실내에서는 아무래도 조명이 떨어져요. 저 같으면 가끔 막 18kW라 그래가지고 조명 크기가 이따만한 거 100만 원씩이나 빌려다가 저 들판에다 비춰놓고 찍고 그러는데 그렇게 100만 원씩 주고 그 조명 장치를 빌려도 빛이 부족한 판인데 실내에서는 요만한 거 뭐 기껏해야 1kW밖에 안 되는데 18kW에 18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아무리 가까운 데서 비치더라도 빛이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00이나 800 정도 놓으면 그런 대로 그냥 뭐 들고 찍어도 될 만큼 노출이 나오긴 나와요. 그래도 조금 깝깝하죠. 빛이 아주 세지는 않으니까. 근데 스트로보는 나한테서 나가는 건데 10m밖에 이론상으로 안 나가던 걸 감도 하나 올리는 순간에 더블로 가잖아요. 더블이라는 게 이 사진에서 배수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1스톱이 2배를 얘기하거든요. 분단 2배 얘기해요. 그러니까 10, 20, 40, 80 이렇게 가고 80m까지 가는데 뭐 감도 3개만 올리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사실은 그렇게 멍청한 게 아니고 이미 감도를 조절해가지고 자기가 뒤에서 찍어도 충분히 국회의원을 깨끗하게 찍어낼 자신이 있으니까 스트로브를 달고 뭐 대통령 같은 사람 나오면 그리고 그 기자들이 찍어놓은 거 보면 다 깨끗하잖아. 바로 이렇게 감도를 잘 이용하면 감도에 더블로 가기 때문에 그래. 더블로 조금만 열면 그냥 팍팍 늘잖아요. 메타수가 2배씩 폭풍. 이번에 익산 같은 데서는 스트로보 쓸 일은 없어요. 그걸 이 조명을 그냥 뭐 지속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뭐 그런 말 할 필요 없어. 그냥 조명이면 조명이지. 조명에는 이제 순광이라 그래가지고 정면에서 쏘는 게 있고 사광이라 그래가지고 45도에서 쏘는 거 있고 인물사진 찍을 때 사광을 많이 쓰죠. 그리고 보조사진 살짝 이쪽에 약간 센 거, 이쪽에 약간 약한 거 그래가지고 약간 입체감이 들어가요. 사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입체감입니다. 그냥 스트로보가 굉장히 나쁜 거 펑 치면 펑펑하게 나와. 펑펑하게 입체감이 없어. 그래서 막 벽에다 때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반사 바운스라 그러나? 바운스를 많이 쓰죠. 지금 스트로보 방향들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바운스 써도 괜찮아요. 근데 사람들이 바운스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하고 막 쓰는데 사실은 이런 색깔에 따라서 다 바운스 튀겨나오는 방향이 다르고 시커먼 벽에 아까 그 끄는 거에다가 대고 반사시켜봐야 안 나와요. 그리고 천장이 굉장히 높은데 거기다 바운스 시켜도 안 나오고 그러는데 뭐 빛이 있으니까 촬영이 되는데 스트로보에서 촬영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지. 근데 하여간 바운서 쓰는 이유는 입체감 때문에 그래요. 사진이 제가 아까 구도 뭐 반복된 무늬, 단순 명쾌 뭐 이런 기본적인 시각적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시각적 원칙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또 하나는 질감의 질감. 우리 선생님 저 동아살롱전 입상하신 사진은 어떤 사진이에요 혹시? 연작을 그때 해서 꼭. 아 연작 사진. 네. 어떤 사람들은 오래된 시멘트 벽이나 막 낡은 이런 거를 빛이 측광 내지는 사광으로 이렇게 비칠 때 그런 거에 거기에 이제 또 무늬 막 이렇게 페인트 같은 게 불떡불떡 일어났다던가 이런 거 찍어가지고도 공모전에 내고 동아 살롱전 같은 경우 살롱전이라는 것은 예술을 기반으로 한 사진 공모전이에요. 살롱전 같은 경우 그런 사진을 잘 뽑아요. 이때 그 질감의 리얼한 느낌, 그친 느낌, 특히 노인네의 얼굴 이런 것도 그칠그칠하게 그칠그칠한 질감 이런 것들이 예술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질감을 잘 살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펑펑한 조명보다는 사광을 쓴다든지 측광을 쓴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질감이 잘 살아나죠.
그래서 질감도 사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 질감을 잘 살리려면 똑같은 어떤 물질들을 찍어도 홍순태 선생님 같은 사진이 그 선생님 사진이 질감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런 빛을 잘 이용하기 때문에 그러고 그 질감의 원칙을 머릿속에 이미 익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술의 모든 기본 어떤 가닥, 왁구라 그러나? 그런 프레임을 다 머릿속에다가 입력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색상을 찍어도 같은 색상이라도 노출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더 강렬할 수도 있고 티미할 수도 있고 다양해요. 또 빛이 어떨 때 찍느냐에 따라서 아주 천차만별로 느낌이 난다. 질감, 색감, 노출에 해가지고 그 농도까지도 절묘하게 잘 이용하니까 홍순태 선생님 같은 경우 사진이 사람들한테 팍팍 쑤시고 들어오는 강렬한 느낌이죠. 그런 원칙을 잘 이용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원건감도 굉장히 중요해요. 원건감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빛의 음영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개가 살포시 꼈다든가 이럴 때 여기는 조금 잘 보이고 저 뒤는 아슬아슬하게 보이고 이런 게 사람의 감성을 잘 작용을 하죠. 물론 관광 렌즈를 통해 가지고 크기에 따른 원건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음영에 의한 빛에 의한 이런 질감들도 원건감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술은 점선면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질감이라든가 뭐 원건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각예술에서 원칙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고 다른 예술에 비해서 사진이 월등히 앞서가요. 그 부분. 사람이 그려내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 기계가 다 캐치해내고 특히 요즘 카메라가 발달해가지고 질감 아주 끝내줘요. 생생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카메라에서 그 사진에 앞서가는 점이죠.